안녕하세요. 하늘새 법등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8일 금요일 불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퇴근 후 식사를 얼른 마치고 PPT 몇 장을 만들고 이제 막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10시 45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을 것이고, 노는 사람은 노느라고 힘들었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음에 무한한 영광이자 무한한 행복이고, 모든 저를 아는 모든 사람과 아니면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코로나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장시간 동안 코로나 불로로 인해서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처럼 살자 제2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잠시 가져볼까 합니다. 고요한 아침에 문득 눈길이 닿는 곳 이제 봄인데요. 무심하게 지나치고 말았던 풀잎 끝에 맺혀진 이슬을 한두 번씩은 모두가 보았으리라고 봅니다. 물이 난 때로는 가녀린 풀잎 위에서 재롱을 부리기도 하다가 어느덧 그 재롱이 끝나면 도로로 뿌리로 미련 없이 굴러가 그 풀잎에게 생명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네 일상과도 너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으로 맺어지고 그 사랑의 결실인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남편은 한 가정의 머슴인 동시에 아내의 아버지로서 때로는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하며 때로는 타이를 줄 알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 남편으로서 져주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권위를 지켜야 할 때도 있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 역시 한 남편의 여종인 동시에 남편의 어머니로서 때로는 사랑으로 남편을 보듬어 주어야 하고 때로는 존경으로 남편의 권위를 지켜 주어야 하지 않나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지혜에 따라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지혜를 잃어버리기에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는 머지 않아서 이 인간아 또 돌변하는 순간 조만간 이 왼수로 평생을 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풀잎 끝에 맺혀진 이슬이 풀잎을 떠날 때는 자신의 일체를 내려놓고 훌쩍 떠나듯 우리네 삶의 물의 지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물처럼 살자 2편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포용을 하는데요. 조용하게 머무는 자신에게 물은 오염된 흙탕물이 흘러 들어와도 때로는 더러운 몸을 스스로 달려드는 이 세상 일체의 어떤 것들이라도 묵묵하게 말없이 받아들이는 물의 포용력은 이야말로 물의 지혜이자 바로 물이 영원하게 행복을 찾아 떠나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저는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옳고 그름, 일명 시시비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시비비는 분별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즉 옳고 그름 이 판단은 오로지 나만의 기준이며 다만 나와 다를 뿐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외형적이나 다름이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인정해 보면 어떠실런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도록 인정해 보면 어떠실런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연 속에서 있는 콜라보레이션, 바로 협업이 아닌가 합니다. 이종 간의 업무만이 협업이 아니라 존재하는 일체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또한 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용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나의 외형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며, 긍정은 그러하다라고 일체를 생각하여 옳다고 내 마음 속에서 내면의 행동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옳다 그르다 그 기준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겠는지, 이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 아닌가 합니다. 즉, 내 집단, 내가 속해 있는 나만의 편견으로 바라보는 내 집단의 도덕률이 아닌가 합니다. 나의 눈으로 보면 옳고 상대방의 눈으로 보면 그른 것이겠지요. 물이 긴 계곡을 따라 여행하다 보면 더러운 물도 깨끗한 물도 모두 받아들이는 포용은 자신의 바로 긍정, 콜라보레이션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삶도 선하고 악하고 불행도 행복도 그 일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 보면 어떨런지요. 저도 참 힘들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 조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는 긍정적인 삶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스의 신화이자 신화 속에서 나오는 조각가 인물인데요. 바로 피그말리온에서 유래된 심리학 용어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로젠탈 효과나 자기 충족적 예언,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을 해놓고 40평생 이상을 결혼을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해놓고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애정의 표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에 여신인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의 비나스인데요. 그의 사랑에 감동해서 여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그리스 신화인데요. 심리학에서는 로젠탈 효과, 즉 피그말리온 효과, 이펙트 오브 피그말리온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심리학에선 표현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학에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된다라고도 표현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의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진심으로 사랑에 감동한 아프로디테의 여인이 그의 사랑에 감동해서 여인에게 생명을 넣어줬다는 신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게 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즉, 우리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삶은 행복의 첫 출발이자 시작이 아닌가 하는 교훈을 잠시 담아 봅니다. 또한 물은 주변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흘러가는데 유연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는 융통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은 자신의 틀이나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않고
가파른 길이면 가파르게 흘러가지고 평지면 평지대로 머물면 머물거나 흐르거나 머물거나 굽은 길에서는 구불구불 자연의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내려놓고 가고 있는데요. 즉 주변 환경에 맞춰서 둥근 그릇에는 둥근 그릇에 따라서 커피잔 속이면 커피잔이고 주전자 속이면 또 어떻습니까? 주전자 속으로 그렇게 물은 자신을 내려놓고 흘러만 갑니다. 또한 주변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머물지 않고 호련듯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서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죠. 증기가 되어서. 그러다가 과학적으로 본다면 우주 공간 속에 머물다가 다시 얼음이 되어서 맺혀서 물이 되면 비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은 본인의 본성은 버리지 않고 있죠. 즉 물은 자신의 틀만을 고집하지 않고 가파른 곳이나 평지나 그에 따라 빠르게, 평지에서는 그에 맞도록 느리게, 굽은 곳에서는 굽은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지만 본성은 잃지 않고 있으며 둥근 그릇이든 세모든 길쭉한 그릇이든 아니면 대야이든 주변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물은 본성을 유지해 간다라고 봅니다. 때로는 광주리에 스치면 광주리 그냥 새어나가고 세숫대하면 잠시 머물 뿐이죠. 주변이 너무 뜨거우면 갖추어진 모양으로 과감하게 버리고 후연도 날아오르는 그러한 물의 자유성이나 융통성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잠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물의 이러한 융통성, 즉 유연성은 급변하는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름길이자 지혜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 시대처럼 아주 가파르고 아주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자세이며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자신만의 틀을 깨고 세상과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그대로 소통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의 틀은 누가 만들었나요? 바로 내 자신이 내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서 내 자신을 굳게 가두어 버리고 그 속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사를 괴로워하다 인생의 여행을 끝내고는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나만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세상과 소통하는 순간 행복은 내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림은 소와 말인데요. 우생마사라는 말을 잠시 한번 제가 인용해 보겠는데요. 표현대로 보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뭐 이런 뜻인데요. 중국 고대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생마사란 큰 호수에 말과 소를 동시에 빠뜨리면 말은 소보다는 헤엄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서 수영을 아주 잘해서 소보다 2배 이상으로 빨리 헤엄쳐서 무트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호수처럼 잠잠해 있지만은 않겠죠. 큰 비가 내리고 홍수를 만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빠른만을 고집하는 말은 물살에 지쳐서 결국은 죽고 말지만 소는 굽이굽이 물살을 따라서 수영과 함께 떠내려가면서 다시 수영을 반복하면 언젠가 결국에는 강가로 나올 수 있다는
진리 아닌 진리인데요. 이게 바로 우생마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네 인생살이의 지름길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세상살이에 순리대로 살아가는 길이 행복이고 내가 걷는 길 자체가 나만의 내 인생의 지름길이고 내 인생의 지혜이고 올바른 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을 따라 한들 그 행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장식만을 고집하다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 본디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는 가르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요. 자신만의 고집과 우월감을 버리고 이제는 자연과 함께 주변과 함께 유연하게 행동할 때 진정한 가르침이 되지 않나 한번 고민해 봅니다. 인생은 출렁출렁 파도 타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다급하게 결론을 섣불리 내리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여유를 갖고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사실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고민을 접어 내려놓고 우리 뇌의 무의식 속에 결정을 맡겨버리면 우리 뇌는 스스로 그동안 쌓아온 많은 내공의 빅데이터를 근거로 가장 아이디어라고 베스트한 결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행을 하는 이유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냥 육체적으로만 걸으면 우리 뇌에서 모든 힐링과 결론을 도출하지 않나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는 물은 절벽을 만나도 거침없이 뛰어내린다. 용기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상당히 가파르게 뛰어내리고 있는데요. 물은 아름다운 절경과도 과감하게 버립니다. 즉 박수 칠 때 떠나라는 표현이 여기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주 높은 절벽을 만나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뛰어내립니다. 이는 물에 자신만의 대의 큰 대양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름다운 절경도 과감하게 버리는 물의 용기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박수 칠 때 떠나라 하지 않았는지 그 박수에 현혹되면 구속에 얽매이게 되고 그 구속 속에 얽매이다 되면 다시 고통이 머물고 고통 속에 우리는 헤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높은 폭포에 떨어져도 큰 뜻이 있기에 망망대해를 이룰 수 있는 물처럼 우리 인간도 자신의 큰 꿈을 갖고 먼 길을 떠나는데 어찌 길 옆에 작은 소리에 주저앉거나 망설일 수 있겠는지요. 거침없이 뛰어내리는 물처럼 용기 속에 행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림 명상 참 아름다운데요. 세상살이에 어떠한 역경에도 굴함이 없는 물의 용기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다고 하여 매달리지도 않고 또한 내가 싫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는 인생살이, 세상살이에 어떠한 경우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살이 역경이 누구라도 없겠습니까? 위험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도 큰 꿈을 갖고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구리인데요. 우수 경칩이 벌써 지나고 천명까지 지났는데 개구리는 나오긴 나왔을 텐데요. 모습은 아직 안이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도 우물 속에 갇혀 있지 않나 살며시 생각해 봅니다. 개구리를 보면서 정저지화라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고사성의 내용을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보이는 하늘이 전부이기에 푸르고 아름다운 망망대해에 바다를 말해줄 수가 없죠. 이는 개구리만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또한 한 시절 사는 개구리에게 하얗게 눈덮인 아름다운 겨울날 설경을 아무리 아름답다고 설명을 해도 개구리는 시간이라는 괴수에 갇혀있기 때문에 전혀 느낄 수가 없겠죠. 또한 우물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부이길래 드넓은 세계를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개구리가 자신만의 편견된 편협된 지식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지식 외의 사항은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지 않나 합니다. 즉 정저지화란 우물 속이라는 공간과 개구리가 한 시절 살아가는 시간과 개구리만의 바라보는 편협된 지식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비단 개구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한 우리의 공간과 시간과 지식, 편협된 지식을 들려 내려놓고 드넓은 세계들을 바라볼 때 바로 정저지화로부터 우리의 삶 또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비단 개구리만이 우물 안에 갇혀 있지 않다고는 봅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지식, 저편에는 던져버린 저편에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늘새 법등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한글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라는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한계, 우리라는 집착, 우리라는 고집을 버리려면 첫째로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을 탈피하고 파괴해야 하며 둘째는 현재라는 시간을 벗어나 생각하고 셋째 자신이 알고 있는 편협된 지식이 전부 또는 진실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타인의 말에도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 시간, 지식을 뛰어넘을 때 자신만의 공간, 시간, 지식을 뛰어넘을 때 저편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는지요.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이라도 잠시 잠깐 코로나 블루로 지쳐버린 당신이 행복하다면 아니 잠시 잠깐 머리 아픈 항공정비사 자격증 공부를 내려놓고 지침 속에서 벗어나서 잠시 여러분이 힐링이 되었다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당신이 바로 선행을 쌓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선행은 복으로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는 아주 큰 행복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물처럼 자연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